청청, 그만 좀 우겨. 한복은 한국 거라고. 무슨 소리야? 한복이 아니라 한푸라고. 우리 중국 거라니까. 파리의 한 대학교 강의실. 여기 두 여학생이 서로를 바라보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여학생은 본인의 휴대폰까지 보여주며 동양인 여학생에게 설명을 하지만 휴대폰 속 사진을 본 동양인 여학생은 모든 게 다 조작이라며 화를 내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네트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의 한 대학교 디자인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마지막 학년이지만 파리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취업이 돼서 요새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K-팝 때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K-팝 문화에 푹 빠져 있잖아요. 저도 BTS 덕분에 K-팝을 알게 되었죠.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 패션과 스타일에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K-팝 가수들은 정말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멋진 몸매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더라고요. 앨범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패션 스타일을 보고는 늘 놀랐어요.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패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BTS에 푹 빠진 어느 날 전에 본 적 없는 옷을 입은 BTS를 보게 되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독특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나중에 그게 바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게 그때부터였어요. K-팝 가수들 중에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남자 가수들도 멋졌지만 여성 가수들이 입은 한복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색상부터 형태, 질감까지 모든 디자인 요소들이 저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죠. 그렇게 K-팝 가수들이 한복을 멋지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패션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잡지를 읽으며 각국의 전통 의상에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왜 한국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K-팝 가수들 덕분에 한국의 한복을 알게 되었어요. 한복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담고 있는 깊은 문화적 의미에 매료되었죠. 아, 정말 놀랐어. 이렇게 멋진 전통 의상이 있다니 한복을 알게 된 건 정말 행운이야 라고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도 진짜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도 한번 한복을 사서 입어보자. 처음엔 어디서 한복을 살 수 있을지 몰랐지만 친구 어머니께서 코리아타운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한복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한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너무 흥분되고 설렜어요. 근데 아뿔싸. 한복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정작 한복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한복이 일반 의복처럼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양인과 동양인의 체형도 다를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해봤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인형 옷을 만들어 입히던 저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옷을 만들 때 필요한 치수를 모두 적어봤죠. 키, 몸무게, 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 팔 길이, 어깨선까지 줄자로 꼼꼼하게 측정해서 친구에게 전달했죠. 그걸 보더니 친구가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치수도 재달라고 하길래 친구의 치수까지 꼼꼼하게 재줬답니다. 그렇게 신체 치수를 적은 메모를 가지고 친구 어머니께서 코리아타운으로 가셔서 아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한복을 신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미리 핸드폰 샘플을 보내주셔서 색상이며 디자인 등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복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전통 한복뿐만 아니라 개량 한복,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 등 놀랍도록 다양한 종류의 한복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복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래서 다양한 한복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한복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형태의 한복부터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치마와 저고리가 눈에 띄었죠. 이런 개량 한복들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맞게 변형되어 있어 매우 흥미로웠어요. 하루는 제가 친구에게 이것 봐. 전통 한복도 멋지지만 이런 실생활에 맞는 개량 한복, 생활 한복도 있어 라고 하자. 친구도 제 말에 동의하며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통 한복 오는 것 입어보고 다음에는 개량 한복도 사야겠어. 이런 한복이라면 정말 매일 입고 다닐 수 있겠다 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음번에는 일상에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개량 한복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한복이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살아있는 문화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개량 한복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매우 큰 영감을 받았죠. 이제 저는 한복이라고 하면 전통 한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한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한복에 대한 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드디어 한복을 받게 되었어요.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택배 상자를 받았을 때의 그 설렘은 잊을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배송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제대로 온 건가?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는 내가 온라인으로만 보았던 한복이 잘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 작은 상자에 한복이 차곡차곡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의 포장 기술에 놀랐어요. 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작은 상자에 한복이 들어있을 줄이야. 친구가 놀라워하며 말했죠. 어쩌면 이렇게 세심하게 포장을 할 수 있지? 한국인들의 정성이 느껴져. 저도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한복을 입어보기 전 우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거 진짜 잘 입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한번 입어보기로 했죠. 한복을 입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며 서툴지만 서로 도와가며 천천히 입어보았어요. 어때? 내가 입어도 멋있어 보여? 친구가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물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너 한복 정말 잘 어울려. 제가 감탄하며 대답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복을 입고 거실에 계시는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나갔죠. 우와, 정말 아름다운데? 이게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옷이니? 한국 전통 의상이라고 했던가? 우리 딸 너무 예쁘다, 공주 같구나. 부모님께서는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방으로 돌아온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달에 있을 디자인 프리젠테이션에 한복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과제로 제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한복에 대해 더욱 자세히 공부하면서 발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발표하는 날, 저는 설렘을 안고 강의실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이 한복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복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제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발표하는 중간중간 강의실 끝쪽에 앉아있는 동양인 여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크게 여의치 않고 발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았어요. 제 단짝 친구는 처음엔 내 발표가 걱정되기도 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 한복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처음 봤어.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모든 노력이 보람차고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여학생이 제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이었으며 이름은 청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저더러 크게 잘못 알고 있다면서 한복이 실제로는 한국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옷인 한푸에서 유래되었으니까 한복도 사실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동안 공부하며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한복에 대해 잘 모르는 제 친구들은 정말 그런 거냐며 청청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자료와 사진을 보여주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을 때 그 중국 학생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잘 알던 친구들이 나서서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가수들이 한복을 입고 홍보하는 영상도 많이 봤다며 한복은 한국의 것이라며 제 의견에 동조하자 청청은 한국이 K-팝 가수들을 내세워서 하는 수작이라며 다들 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한복이나 한풀을 입고 사람들에게 물어봐. 중국인 친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한풀을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주 뒤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은 저에게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복에 대한 제 지식과 애정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청청의 주장이 처음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통해 한복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복을 중국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약속한 날 저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친구 청청은 한풀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구경한다며 몇 명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날 한푸는 처음 봤지만 한눈에 봐도 한복과 한푸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청청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말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들 그리고 청청은 파리 시내를 지나 에펠탑 근처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늘 다니던 길인데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껏 담은 한복을 입고 파리를 걸으니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파리의 중심부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복장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어요. 에펠탑을 향해 걸어가는 길, 주말이라 거리는 많은 관광객과 여유를 즐기러 나온 파리지행으로 붐볐죠. 저희가 걷는 동안 한복이 눈에 띄었는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와, 진짜 한복이네요. K-팝 가수들처럼 멋져요. 이게 바로 K-팝 가수들이 입는 한복인가요? 직접 볼 줄은 몰랐어요. 하며 신기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무슨 촬영을 하는지 모델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디자인과 학생이고 한복을 좋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복을 입고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한복이 주는 특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편 한풀을 입은 청청을 보니 조금은 고립되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한복에 비해 한푸에 덜 관심을 보이자 그녀의 얼굴에 실망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청청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게 너무 많이 몰려서 저와 사진을 찍지 못한 관광객들만이 청청에게 가서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그들조차 한복이 더 색깔도 곱고 더 우아해 보인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청청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그녀가 관광객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겠죠. 에펠탑 근처 광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한복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한복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는 이들, 그리고 두 복장의 차이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반응 속에서도 한복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청청을 찾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는지 먼저 자리를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복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는 친구와 함께 생 강변을 거닐며 파리의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눈부신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저기 우리 한복 입은 거 보고 왔어요. 너무 예뻐서 멀리서부터 눈에 띄더라고요. 그들 중 한 명이 말을 걸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한복이 너무 예뻐서 가끔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패션의 도시에서 K-팝과 패션을 주제로 한 특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온 한국의 방송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파리에서 한복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프랑스인이 한복을 입고 생강을 거닐고 있을 줄이야. 그는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몇 분의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끝낸 후 한국인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자 아는 한에서 다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근 학교에서 한복에 대한 발표를 했고 청청과 벌어진 논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친구가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리포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것들을 중국이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의 문화와 성과를 질투해 왔어요. 한류로 인해 한국의 지위가 중국보다 높아지자 한국의 모든 것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김치 같은 한국 음식조차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K-팝 가수들이 한복을 입고 유명해지니 한복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는 이어서 한복의 오랜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복은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사랑받아온 전통 의상이에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 있는 거죠. 패션부 기자답게 그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며 다소 어려웠던 한복의 역사와 의미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복이 단순히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한복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구가 찍어준 사진들과 한국 방송팀에게 받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델이 아닌데도 한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한복 사건 이후 그 중국인 친구는 학교에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오랫동안 원하던 회사에 제출했어요. 졸업 전에 경험해보고 싶었을 뿐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며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가지고 회사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꿈같은 기분으로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며 꼭 도전해보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담당자와의 미팅을 가졌고 졸업 전에 이미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K-팝 가수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시작된 한복에 대한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놀라운 일도 있어요. 지난번 연락 온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답니다. 주말마다 모델로 활동하는데 특히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파리의 거리에서 한복을 입고 걷는 당신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런 팬들의 메시지에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디자인하고 의상을 만드는 일도 재미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또 다른 제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졸업 후에는 친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한복 입고 경복궁에 가보려고요. 아참 그리고 한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을 방문해 실제로 한복을 만드는 장인들을 만나보고 한복 제작의 미묘한 기술이나 옷감 선택 등 디자이너로서 궁금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한복이 제 삶에 가져다준 변화와 기회들,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 끝없는 고마움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